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11월 초라 끝물이긴 했지만 역시 한국의 단풍은 아름다웠습니다. 사계절이 저마다의 온전한 색으로 빛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죠. 또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남에 음식이 빠질 수야 없겠죠. 하지만 지난 열흘 동안 먹어도 너무 먹고 마셔도 너무 마셨습니다. 고작 10박 11일 만에 4kg이나 살이 쪄서 돌아왔으니까요. 맛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좋으니 멈출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제 식탐을 가려볼까 합니다. 그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10일간의 음식 탐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좀 길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영상을 2번씩 내기는 민망하지만 빼놓을 만한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식당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평양냉면입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것은 당연히 평양냉면이죠. 보통은 장충동의 평양면옥을 찾는 것이 첫 순서인데 이날은 둘째 누나 부부가 강남 쪽에 일이 있다고 해서 논현동에 있는 평양면옥을 찾았습니다. 냉면보다 만두가 먼저 나왔네요. 간을 너무 세게 해서 먹으면 냉면 맛을 버릴까봐 간장에 들어갔던 파만 살짝 올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인 평양냉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곱빼기를 시켰죠. 누나랑 매형은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본인들 몫으로 나온 편육은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일단 육수 한번 시원하게 마셔주고 제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논현점은 육수의 육향도 강하고 간도 세네요. 저는 완전 슴슴한 스타일이 좋은데.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맛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역시 평양냉면은 메밀면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이렇게 우걱우걱 먹어줘야 합니다. 깜빡하고 계란을 빼놓지 않았네요. 마음이 급한 탓입니다. 평양냉면 육수는 해장에도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한 육수를 보충받고 또 달립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니 아쉬움에 가닥가닥 세어가며 먹습니다. 한 그릇 더 먹을까도 고민했지만 아쉬울 때 멈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역시 평양냉면은 장충점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퇴근한 조카와 함께 남자들만의 한 잔이 시작됩니다. 금호동 금남시장 근처에 있는 어가새꼬시입니다. 설이 더 늦기 전에 전어새꼬시를 먹어야만 한다는 매형의 충고를 충실히 따라서 이 동네의 강자인 이 새꼬시집을 찾았습니다.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에서 세월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기본 상차림은 어디서나 볼 법한 것들인데 한 접시 가득 나온 전어와 도다리 새꼬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채 무침이 또 신의 한 수입니다. 적당히 절제된 양념에 각종 채소를 버무린 이 무침은 된장 소스의 맛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입안 가득 상큼함을 전달해줍니다. 많이 그리웠던 맛입니다. 고소한 전어 새꼬시의 자칫하면 비릴 수 있는 맛을 훌륭하게 커버해줌과 동시에 끊임없이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더군요. 상추에 마늘 하나 얹고 이 야채 무침을 올려준 후 도다리나 정어 새꼬시를 된장 소스에 찍어 올려 한입하면 세상 행복한 맛이 납니다. 술을 멈출 수 없죠.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모여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젠 훌륭한 술자리 멤버로 성장한 조카를 보는 즐거움이 또 새로운 술잔을 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는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 집 근처의 분위기 좋은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감바스의 와인 한 잔을 하려다가 소주를 마십니다. 역시 소주로 시작했으면 소주로 끝을 봐야죠. 대신 분위기 있게 레몬 한 조각 넣어서 마십니다. 그렇게 남자들의 밤이 무르익어 갑니다. 양평 신내 해장국입니다. 어제 심하게 달린 속을 달래주기 위해 해장국집을 찾습니다. 양평 신내 해장국이라는 상호의 가게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점포들이 프랜차이즈는 아니겠죠. 저는 원래 신성사거리 GS 주유소 옆에 있는 양평 해장국집을 좋아했는데 앞 건물로 이사한 후로는 맛도 양도 변해서 발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인심 좋고 깔끔한 해내탕을 내어주네요. 해내탕에는 고추기름이 빠지면 안 되죠. 밥 한 공기 말아서 주독에 허덕이는 위와 간에게 영양을 보충해줍니다. 깊으면서도 시원한 이런 육수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아삭한 깍두기와 함께 우적우적 먹어줍니다. 어제 먹은 술들이 땀이 되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앙헬레스에도 유명한 국밥집들이 있지만 이런 해장국집은 없죠. 온 김에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줘야겠습니다. 향연 양꼬치입니다. 저녁에는 막내 누나 부부와 함께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향연 양꼬치를 향했습니다. 저는 양꼬치나 진짜 본토식 중국집을 좋아하지만 매형도 이런 류의 음식을 좋아하셔서 찾게 된 곳입니다. 전엔 다른 음식점에 갔었는데 양꼬치는 이곳이 더 맛있어서 여기로 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양꼬치부터 달려봅니다.
양꼬치엔 칭따오라 맥주 먼저 일병하여 입가심을 한 후 중국술로 달립니다. 매형이 추천해주신 노주탄인데 알코올 33%로 연태고량주나 설원 정도의 가벼운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노주탄은 오래된 술단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살짝 가벼운 과일향이 나지만 지나치지 않고 목 넘김이 좋은 부드러운 술입니다. 양꼬치와는 꽤나 좋은 매칭을 보이네요. 꼬치를 찌란에 찍을 때 살짝만 해서 이 술과 드셔보세요. 고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름진 양꼬치의 맛을 잘 도닥여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본토식 중국집을 찾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음식들을 시켜 먹어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어향가지와 소고기 볶음, 꿔바로우, 닭 날개 튀김, 그리고 계란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볶음밥을 하트 모양으로 주시는 센스. 매형이 마라롱샤까지 시키시려 했지만 먹기 귀찮아서 패스했습니다. 양꼬치도 맛있었지만 다른 요리들도 훌륭했습니다. 완전 본토식의 향 차이를 쓰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쉽게 본토식 중국 요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고기 볶음 맛있었습니다. 잘 볶은 짜장 소스에 고기를 요리해내서는 각종 야채와 함께 두부에 싸먹는 요리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소고기의 육질이 잘 느껴지는 재미있는 요리였습니다. 칭따오로 시작해서 500ml짜리 노주탄 2병을 비우면서도 뭔가 해소되지 않은 아쉬움은 누나네 집으로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만들어냈네요. 업무가 늦게 끝나 자리가 파할 때쯤 함께하게 된 조카와 함께 맥주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런 멋진 조합을 만들어준 매형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큰누나 부부와 조카를 만나기 위해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강릉에도 맛있는 곳들이 많죠. 지금은 대부분 초당 순두부나 장칼국수를 꼽으실 텐데 제게 강릉 원픽은 닭 내장탕입니다. 제가 좀 청개구리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순두부집도 요즘 핫하다는 짬뽕 순두부는 입에 안 맞고 그 바로 옆집엔 고분옥 순두부가 제가 좋아하는 집입니다. 닭 내장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래는 모니저집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점심 장사만 하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 몇 해 전부터는 예전에 칼칼하면서도 깊이 있던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집은 초당 닭 내장탕입니다. 아주 작은 가게이고 주인 아주머니의 기분에 따라 문을 닫기도 해서 좀 곤란한 집이긴 한데 손질이 아주 잘 된 닭내장을 인심 후하게 주시는 것도 좋고 육수와 양념도 마음에 드는 집입니다. 닭내장탕 특유의 오돌한 식감과 더불어 씹을수록 전해지는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적당히 칼칼하면서 시원한 끝맛으로 무장한 육수는 정말 일품이죠. 저는 후춧가루를 살짝 더해서 먹곤 합니다. 매형이 일이 늦게 끝나시는 바람에 누나랑 조카랑 오붓하게 한잔 기울였네요. 늦게 오시는 매형을 위해 집으로 가는 길에 족발 하나 주문합니다. 제 입에는 살짝 달긴 했지만 잘 삶은 족발로 맥주 한잔하며 강릉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은 큰누나 부부와 조카까지 함께 횡계로 올라갔습니다. 평창 한우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워낙 고기 러버인 큰누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집의 한우국밥이 맛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정육식당 스타일이네요. 직접 고기 손질을 하는 걸 보니 이 집 한우국밥은 기본 이상은 무조건 할 것 같네요. 누나의 성화에 한우도 몇팩 사서 2층으로 올라가 아침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기 굽기 전에 한우 육사시미로 시작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고추장 베이스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좋은 우둔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한우 특유의 묵직한 육향이 기분 좋은 시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등심이 언제나 맛이 보장된 부위죠. 하지만 전 마블링이 너무 심해서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소고기는 마블링이 적고 담백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안심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차라리 급이 좀 낮은 한우나 미국산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육사시미, 등심, 채끝 이렇게 정신없이 굽고 있는 중에 한우 국밥을 가져다 주시네요. 이 국밥 예술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국밥을 싫어하겠습니까? 특히 필리핀에서 넘어온 저야 더욱 그렇죠. 그런 제 국밥에 대한 갈증을 한 방에 모두 털어낼 정도로 만족스러운 한우 국밥이었습니다. 고기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육식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재밌는 건 시래기보다 생배추를 더 많이 넣었다는 점입니다. 우거지도 사용되었지만 적은 양이었습니다. 시래기, 우거지, 배추 속잎을 적절한 비율로 넣었네요. 그러다 보니 쫄깃한 식감에 더불어 배추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기분 좋은 끝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채수가 많이 섞여서였는지 육수는 진하면서도 깔끔했고 담백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 국밥으로 꼽았던 리스트에 이 국밥도 올려놔야겠네요. 점심에 평창 한우마을 오시는 분들은 이 국밥 꼭 드셔보세요. 일부러 이 국밥 먹으러 횡계에 오셔도 절대 손해는 안 보실 듯합니다. 강릉에 왔으니 회 먹고 가라는 누나 부부의 조언을 외면하고 제가 선택한 이번 음식은 생선구이였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생선구이를 먹을 수는 있죠. 거의 튀기다시피 내놓는, 하지만 간간하게 제대로 간을 해서 반건조시킨 생선을 연탄불이나 숯불에 은은하게 구워서 먹는 생선구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곳은 주문진항의 공용시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시장을 돌아보니 재미있네요. 이런 시장 골목이 가지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독도새우를 보니 또 땡기긴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생선구이였기 때문에 황금수산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앞을 지나는데 워낙 친절하게 해주셔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네요. 양미리 도루묵 볼락구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양미리도 알이 가득 차 있네요. 도루묵은 씨알이 좀 작아서 아쉬웠지만 오독오독 씹히는 알의 식감도 좋았고 살에서도 단맛이 났습니다. 볼락은 뭐 없어서 못 먹죠. 연탄을 이용해서인지 질기지 않게 구워진 생선살들에 소주가 절로 들어갑니다. 뒤어 나온 반건조 가자미, 정말 맛있었습니다. 간도 딱 적당했고요. 고추냉이 간장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반건조 생선구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더불어 감칠맛과 단맛까지 나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이렇게 큰누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이틀을 보내고 누나가 정성스레 끓여준 전복죽 한 그릇으로 위를 안정시킨 후 서울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 버스라는 거 저만 불편한가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 탔던 우등이 제겐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들이 성화로 이렇게 입고 다녔네요. 날이 하도 춥다 해서는 더워서 났습니다. 11월 초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였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계속 달려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워낙 배려심이 많은 친구들이다 보니 오늘 저녁 식사 장소로 한식당을 잡았네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보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은 서초동의 노랑저고리. 기존의 한수산이나 경복궁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서 더욱 마음에 드네요. 첫 음식으로는 잡채와 생선회 등 차가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색감이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기 위해 호가든 생맥주를 마셨네요. 뭔가 좀 이상한 조합이죠. 호가든과 한정식. 그리고 육전과 어전이 나왔습니다. 전의 색이 참 굽네요.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홍어 무침이 나온 후 해물탕이 나왔는데 이게 맑은 탕으로 나왔습니다. 살짝 연포탕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시원한 맛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래서 또 소주를 시켰는데 이 집 소주가 좀 각별합니다. 저렇게 고무망치로 병지를 때려주니까 소주가 슬러시 형태로 바뀌네요. 이렇게 마시니 시원한 것도 좋지만 알코올 냄새가 조금 덜 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주 특유의 단맛과 시원한 맛 남는 거죠. 여성분들이 드시기에 좋아 보이네요. 보쌈이 나오고 생선 양념구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어서 이 생선에는 젓가락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각자의 사는 이야기까지 곁들이며 왁자지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과의 우정은 이미 반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을 잘 유지해서 이 시간을 미래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닭진미 닭곰탕입니다. 옛날 이름은 강원집이죠. 남대문에 고장난 카메라를 수리하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부속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낭패감이 찾아오면 속을 달래줄 곳을 찾아야죠. 제가 남대문에만 가면 들르려고 노력하는 강원집을 찾았습니다. 이젠 상호가 진미 닭곰탕으로 바뀌었네요. 그래도 여전히 저 아주머니들은 닭을 해체하고 계시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왔던 집이니까 이 집의 역사도 정말 오래되었네요. 아버지에게 이끌려 남대문을 찾으면 꼭 들르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먹어봅니다. 고춧가루 조금 넣고 후추도 쫙, 소금은 살짝, 그리고 이 간장 소스를 넣어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닭고기 하나 간장 소스에 찍어 입에 넣고는 마늘도 고추장 찍어 함께합니다. 국물 한 모금 마시고 닭다리를 뜯어봅니다. 이건 뭐 안 맛있을래야 안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쫀득하게 쪄내는지 비법을 알고 싶을 정도의 찰진 식감이 입을 즐겁게 합니다. 이 집 닭곰탕에는 닭껍질조차 맛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기를 집어 먹었는데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이제 이 담백한 곰탕에 밥을 말아서 즐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입을 먹다 보니 뭔가 예전의 맛과는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고추장을 빼먹었네요. 제 아버지는 월남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양식 입맛이 남으셔서는 여기에 꼭 고추장을 풀어 드셨었죠. 고추장을 푸니 어린 시절 먹던 바로 그 맛이 그대로 되살아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십니다. 제 인생처럼 찌그러진 양은냄비만 남았네요. 참으로 그리웠던 맛입니다. 호남 대박집입니다. 낮에 닭곰탕을 먹고 명동과 인사동 일대를 걸은 후 앙헬레스에서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형님과 한잔하기 위해 낙원동 호남 대박집을 찾았습니다. 이 동네도 맛집이 많은 곳이죠. 저는 여기 유진식당도 좋아하고 동대문 허파집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전부 문을 닫았네요. 원래 대박집에서 1차하고 허파집에서 2차 해도 좋고 허파집 대신에 유진식당에서 평양냉면으로 한 잔 더 해도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원 목적지였던 호남 대박집이 열었으니 그로 축하합니다. 오늘 아마 이 형님과 한잔하게 되었으니 성에서 집에 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 형님이 워낙 술이 세기도 하고 이 형님과 마시다 보면 세상이 너무 즐거워지니까요. 이 집엔 누가 오더라도 이런 상차림을 기본으로 해줍니다.
이 삶은 간 맛있습니다. 후추 소금에 살짝 찍어 먹다 보면 소주가 한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방장 마음대로라는 메뉴를 시켰습니다. 이 집에서 새로 개발한 메뉴라고 하는데 모든 식재료를 다 썰어주신다고 하네요.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는 바람직한 메뉴입니다. 앙헬레스에서 이런 소머리고기나 돼지 내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아무런 잡내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야들야들하기까지 합니다. 다채로운 안주를 대하니 술이 더 술술 들어갑니다. 게다가 술자리의 동행이 멋지니 취기가 도는 것인지 흥취가 도는 것인지 분간이 서질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것들과 앞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해 즐겁게 대화하며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이 형님과 대화하는 것이 특별히 즐거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앙헬레스에서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다른 사람의 험담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어져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부족한 것이 시간인데 뭐하러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이미 꽤나 취해버린 제가 먼저 항복을 선언하고 자리를 마칩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하철을 탈 수는 없었습니다. 이 형님은 평생 운동을 하셔서인지 저로서는 한거불능인 완력을 지니셔서는 저를 또 다른 술집으로 이끄십니다. 필리핀에서는 먹을 수 없는 석화에 한 잔 더 하시자는 것이죠. 필리핀에서도 굴이 나긴 합니다. 다구판 지역에서 민물굴이 나오죠. 한국에서는 벚꽃굴이라고 하는 민물굴이 있죠. 섬진강 벚꽃굴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쉬운 대로 먹을 만은 합니다. 제철 석화라니 또 외면하긴 어려워 자리를 잡고 또 달립니다. 아까 대박집에서 둘이 이미 소주 6병 이상 마신 것 같은데 또 달립니다. 이쯤 되면 에헤라디아입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석화의 매력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 가자고 하시네요. 이 형님이 무엇인가를 하자시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소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니까요. 우리는 또 그렇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남아있는데 이걸 정말 다 먹었는지는 기억이 없네요. 세광 양대창입니다. 또 다른 음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낮에 사우나에 들러 최대한 주독을 빼내고는 사당동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매형들과만 한잔하는 날입니다. 세광 양대창이 신사동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분점이 있었네요. 원래 오발탄이나 연타발을 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기로 정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발탄이나 연타발이나 맛은 별로가 됐는데 가격만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여전히 양밥이 맛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낼 만큼 양이나 대창의 수준이 높은지는 의문이 들더군요. 제 입에는 예전보다 훨씬 못하면서 가격만 살벌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광 양대창은 좋은 집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양이나 대창도 야들야들하니 맛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리 세팅도 좋습니다. 다소 허름해 보이는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구워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먹음직스러운 양과 대창이 나오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숯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직원분이 이것저것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양과 대창을 알맞게 구워주시네요. 안주가 마련되었으니 또 달려봐야죠. 일단 양의 부들부들한 식감이 마음에 듭니다. 좋은 양을 잘 구웠다고 해야겠죠. 섬유질이 갈라지지 않고 잘 끊기며 그러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에 가득합니다. 어떤 양구이 집처럼 이빨 사이에 양의 섬유질이 끼는 일은 없을 듯 하네요. 그 집은 그러고도 여기에 2배 가격을 받습니다. 대창 한 조각 먹어봅니다. 고부 기름기가 기분 좋게 입안에 머물면서 고소한 풍미가 소주를 재촉합니다. 안주가 좋고 사람이 좋으니 또 달려봅니다. 역시 남자들끼리 모이니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큰 매형이 함께 하시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기에 중간에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건배했네요. 제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매형들은 참 좋은 분들 같습니다. 누나들이 운이 좋은 것이겠죠. 너무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뭉치니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우리는 양대창집 밑에 있는 육회랑 연어랑이라는 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갑니다. 대충 귀찮아서 고른 집이었는데 이 집도 음식의 질이 높은 곳이었네요. 세팅도 마음에 들고 직원들의 태도도 멋진 곳입니다. 두툼하게 썰어져 나온 연어 뱃살과 우둔살로 만든 육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저 연어 뱃살은 뭔가 중간 과정을 많이 거친 듯한 맛이었습니다. 산미가 살짝 감돌고 끝에 짭조름한 단맛이 올라오는 걸 보면 몇 가지 해동과 가미의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이 집 연어 뱃살은 꼭 드셔보세요. 앙헬레스에서 파는 연어회와는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육사시미도 앙헬레스에서는 제대로 맛보기 어려운 요리죠. 8일째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네요. 술자리가 깊어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우리는 다음번 만남은 앙헬레스에서 갖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포도식당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때까지 강남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동창들은 거의 다 지금도 강남에 살고 있죠.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압구정 성당 뒤쪽에 있는 포도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는데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제 요청 때문에 찾아본 곳이라면서 본인들도 처음 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돼지고기의 질도 좋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셨습니다. 워낙 먹성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불판 하나로는 부족해서 직원분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구워서 가져다 주시기까지 했네요. 물론 필리핀 돼지고기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죠. 어떤 날은 정말 맛있게 먹지만 다른 날은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나 싶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주도 흑돼지는 필리핀 돼지랑은 비교가 안 되는 맛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주로 제 필리핀 생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언제 우리가 앙헬레스에서 모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로 또 갑론을박을 합니다. 전부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도 100가지 결론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의 우정이 40년 동안 이어오는 듯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서로를 인정해주는 데에는 후하니까요. 간간히 육두문자를 섞어 이야기하지만 욕이 이렇게 찰지고 운율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다 시켰던 것 같습니다. 흑돼지 오겹살, 목살, 삼겹살 두루두루 3인분씩 시키더니 마지막엔 돼지 왕갈비도 3인분 시켰습니다. 친구 한 명이 돼지갈비는 꼭 먹어야겠다고 해서요. 4명이 12인분의 고기를 구우며 계속 마셔댔습니다. 저 옆자리에 쌓인 술병은 우리 테이블에 공간이 모자라서 옮겨놓은 곳입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주량이 제일 떨어집니다. 게다가 9일째 연속으로 마시고 있으니 지치기도 하네요. 하지만 깨복쟁이 친구들끼리의 자리라서 그런지 의식을 잃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우리는 또 2차를 갑니다. 이 문구를 읽고 무슨 말인가 한참 헤맸네요. 그 얼굴에 술까지 못하면 넌 나가리다. 저는 처음엔 술 못 마시면 나가라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니 저 나가리가 일본말을 뜻하는 것 같더군요. 살짝 저 문구도 일본어도 저를 언짢게 만들었지만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이니 낯빛을 밝게 하고 또 들이킵니다. 돼지고기도 엄청 먹었고 술도 많이 마셔서 더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차돌박이에 관자를 구워서 먹으니 또 술과 안주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저 구운 김치가 치트키입니다. 한 바퀴 덜을 외친 친구 덕분에 안주도 통째로 다시 시키고 술도 더 시키고 우리의 이야기도 더욱 깊어가는 밤이었습니다. 진동둔 횟집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클라켄 비행기에 몸을 싣겠네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제가 속해 있는 다이빙 모임의 술자리죠. 이 신사동 진동둔 횟집은 제 기억에는 진동 횟집이었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친구들과 자주 왔던 집이죠. 동일한 사고가 늘어나서 둔자를 넣으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이런 고급스러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끓였는지 모를 미역국 한 그릇씩 던져주고 자버로 만든 새꼬시 한 접시씩 팔던 집이었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묘하죠. 그때의 진동 횟집이 더 그립고 아련하니. 시설은 좋아졌고 음식 세팅도 세련되어졌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절이 더 그립네요. 하지만 여전히 음식의 질은 좋았습니다. 모듬을 시켰는데 제철인 방어도 이렇게 썰어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죠. 온 세상을 함께 다이빙 달인 역전의 동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특히나 버디가 중요하죠. 제 목숨을 책임져줄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과 한잔 나누는 자리인데 무엇에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달립니다. 섞어서 달리고 순수하게 달리고 안주를 먹을 새도 없이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함께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미 마실 만큼 마시고 자리를 파했지만 누구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미적미적 발걸음 옮기다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생맥주집에 자리를 잡습니다. 쌀쌀한 초겨울의 저녁 날씨였지만 거리의 호프집에 앉아 생맥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차가운 초겨울 날씨를 따뜻한 우정으로 누리며 우리는 또 맥주잔을 높이 듭니다. 한남 북엇국입니다. 지난 열흘간 정말 가열차게 달렸네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해장은 제대로 해주고 비행기를 타야겠죠. 제 기억에 이 집은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검색해보니 2000년대에 시작한 집이라고 나오네요. 상호는 분명치 않지만 제 친구가 이 자리에 있던 단국대학교를 다녀서 이 집에 몇 번 와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돌아봐도 인테리어 조금 바뀐 것 외에는 메뉴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삼합이나 꼬막 등이랑 소주 한잔 하러 오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맛은 있습니다. 특히 이 육수는 정말 한 탱크 담아서 필리핀 가져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부는 또 어찌 이리 보들보들하게 끓여내는지 순두부처럼 부드러워서 까칠한 입에도 부담없이 들어옵니다. 속을 풀어가며 지난 열흘을 돌이켜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과음하고 과식했네요. 이 나이에 이런 강행군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마도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니 힘이 났을 테고 따뜻한 정을 나누니 피로가 녹아내렸던 듯 합니다. 저도 앙헬레스에서 손님을 맞아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매우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자리를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체중도 불었지만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도 한껏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최 선생이었습니다.